얘들아 여기는 맨날 정전이야. 이게 또 정전이 났어. 아유 원장님한테 전기 이거 바꾸자고 맨날 얘기했는데 진도 많이 밀렸는데 이렇게 수업 못하면 보강 잡으면 보강 잡는다고 또 뭐라 하고. 얘들아 이 빛에 의지해서 공부해도 모자란데 뭐 무서운 얘기를 또 해달래.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러 오는 사람이야? 수업 중간에 너네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중간중간 해주는 거지. 내가 재밌는 얘기 해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잖아. 메일로 질문 남기라고 리더스 사탄 메일을 남겨놨는데 거기다가 자기도 공포썰 있다 공포썰 보내지 마. 내가 이거 봐봐. 메일에 내가 질문 보내라 했더니 이거를 자기 공포썰을 보내. 자기 이모가 겪은 거라고. 이걸 봐봐. 지금도 메일 또 왔네. 이거 수연 98 이거 정수연 너지? 안녕하세요 문디. 나는 문디가 아니야. 이거 라디오 DJ 라디오라고 생각하나 보네 수연이는. 지난번에 공포라디오 잘 들었습니다. 공포라디오가 아니라니까? 수연아 뭐 공포라디오야. 정전된 김에 오늘은 미스터리 미제 사건 좀 읽어주세요. 미제 사건을 왜 읽어 내가. 제가 소름 돋는 미스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적지만 이건 문디에게 드리는 제 선물이에요. 계좌 확인해주세요. 내 계좌를 어떻게 알아 너가? 어? 1, 10, 100, 1000, 만, 10만. 얘들아 미제 사건이 뭐냐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을 미제 사건이라고 한다고. 해결이 아직 안 된 사건이다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음모나 추측이나 의혹들이 붙어있는 거지. 막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더 무서운 거 범인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우리 일상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추론하고 그러는 거지. 첫 번째 미제 사건 얘기를 해줄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야. 왠지 일본에는 미스터리하고 좀 약간 찜찜한 사건들이 많아. 우리 또 수연이가 일본 사건들을 좋아하니까 일본 사건을 먼저 시작을 해볼게 내가. 2008년 1월 5일 일본 오카야마 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이야. 오후 6시 15분에 일본 니미시 경찰서라는 곳으로 신고가 접수가 돼. 지하 동굴에서 학생 하나가 실종됐다는 거야. 들어보니까 신고자들 이 사람들은 일본 대학 탐사 동아리의 멤버들이었대. 히메사카라는 지하 동굴을 탐사하기 위해서 동아리 회원 13명이 지하 동굴을 찾아갔대. 동굴 끝에는 엄청나게 큰 지하 호수가 하나가 있었어. 보여? 동굴의 끝에는 수심 30m의 지하 호수가 있었던 거야. 지하 호수에서 학생 하나가 수영을 하다가 사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동아리 나머지 대원들이 동굴을 빠져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어떻겠어? 오후 6시에 신고를 받았으니까 이미 해는 지고 있었어. 30명 가까운 인원 경찰들이 투입이 되었지만 실종된 학생을 찾지를 못했어. 그 이후에도 6일 동안이나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은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이 지하 호수에 수심이 30m나 되고 폭이 20m나 되니까 이 이상의 수색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경찰은 시신이 결국은 지하호수 밑으로 가라앉았을 거라는 종결을 내리게 됐어. 여기까지는 그냥 뭐 대학생들의 뭐 무모한 행위로 일어난 뭐 비극적인 사건, 가슴 아픈 사건 정도로 읽혔어. 근데 그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이게 사고가 맞냐 하는 의혹이 시작이 된다고. 일단 첫 번째로 동아리 대원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얘들아. 사건 처음에 13명의 탐사 동아리 대원들이 지하동굴로 들어갔다. 근데 나중에는 5명만 들어갔다고 정정이 돼. 이 사건의 실마리가 되어줄 유일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의혹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그 증언에 따르면 5명 중에 호수에 입수한 사람은 실종된 학생 딱 1명뿐이야. 그럼 나머지 4명은 옆에서 구경했다는 거야. 우리 얘들아 상상해봐. 지하 호수야. 기껏 해봐야 지금 이런 불빛에 의지해서 수영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지하 호수에 옷을 전부 입은 채로 입수를 하는데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까? 수영 좀 해본 사람 알겠지만 청바지나 옷이 수영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돼. 근데 옷을 다 입고 입수를 한다 했을 때 당연히 말리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야. 일반인도 아니고 탐사 동아리 회원들이 왜 이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입수할 때 상황에 대해서도 증언이 자꾸 바뀌어. 실수로 빠졌던 것 같아요. 아 자기가 들어갔나? 아니다. 빠졌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증언이 번복되는 게 확실치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신고된 시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게. 6시 15분에 첫 번째로 경찰서에 신고가 됐어. 근데 피해자가 호수에서 수영을 시작한 시간은 오후 2시였어. 호수와 동굴 사이의 거리는 2시간 남짓이었고, 그러면 실종을 목격하고 구조를 요청하려고 동굴 밖으로 막 뛰어간다고 해도 4시에는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신고는 6시가 넘어서 접수가 됐을까? 그 타임라인 사이에도 공백이 있어 보인다는 거야.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 방식도 좀 이상해. 한 명이 실종된 이후에 4명 모두가 다 동굴에 빠져나왔거든? 근데 너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수연이나 지은이가 호수에 빠졌어. 그러면은 야, 쟤 빠졌네? 그럼 일단 우리 넷이 가서 신고하자. 이렇게 안 하잖아. 나머지 2명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피해자가 물에 떠서 살려달라고 할 것을 대비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일반인도 아니고 탐사 동아리 대원들이 이런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치? 사실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은 어떻게든 그냥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아 그래 패닉이 왔었나 보다, 증언이 자꾸 번복되고 엇갈렸던 것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신고 시간이 늦은 것도 2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하다가 신고한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전부 다 동굴에 빠져나간 것도 여기 있다가 나머지 애들도 위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쳐보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혹이 활활 타오르게 된 핵심 원인은 그 동아리에 대한 소문이었다고. 이게 동아리에 대한 소문,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동아리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졌다고. 익명의 제보가 쏟아지는 거야. 그 동아리가 원래 신고식을 험하게 하기로 유명했다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정말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사발에다가 막걸리에 소주랑 다 섞어서 이거 다 마셔라 이런 것도 있고 유명하잖아. 동아리 가면은 신고식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는 어디 가서 노래를 크게 부른다 이게 신고식이라도 있고, 무언가 강압적인 신고식의 과정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고 이것을 어떻게 좀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지. 예를 들면 동굴 끝에 찍고 오기. 예를 들어서 리본을 묶어놨으니까 그 리본을 가지고 와라. 아니면은 호수 이런 데 수영해서 끝에를 찍고 오기. 우리 탐사 동아리에 들어오려면 수영 실력은 기본이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신고식이 있었다라는 폭로들이 이어졌다고. 이런 악패습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의혹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의혹이 점점 쌓이고 나니까 그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그 동아리를 사퇴했다고. 그리고 동아리 홈페이지에서도 회장과 부회장의 정보가 삭제가 돼. 그 이후에도 해프닝들이 계속 있었어. 뭐냐면 그 피해자, 실종자의 SNS를 누가 접속해서 글들을 전부 일부 공개로 바꾸더니 전부 삭제를 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를 실종자의 부모님이 또 발견해서 이거 뭐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이 자꾸 커질 수 있었는데 결론 낼 수는 없었어. 결국 그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 이게 2008년에 일어난 사건이야. 사건 보고서가 그대로 남아있어, 인터넷 사이트에. 그걸 보면 자세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두 번째도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얘들아, 너네 이 음료수 알 거야. 너네 많이 마시던데? 알지? 오로나미씨. 뚜껑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 그치? 이 뚜껑이 특이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이 오로나미씨의 뚜껑도 처음에는 우리가 알던 모습이었어.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 일반적인 모습. 근데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어.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고. 그 사건이 1985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일본 오사카 쪽이야. 오사카부 이즈미 사누시에 살던 52세 중년 남자가 하나가 있었어. 낚시를 하러 갔다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게 돼. 근데 자판기 안에 이거 밑에 버튼 누르고 밑에 우당탕 하면 떨어지잖아. 그 밑에 보니까 오로나미 씨가 있는 거야. 2병이나.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돈 넣고 이것만 뽑고 그냥 갔나 보다, 실수로 두고 갔나 보다 하고 그 오로나미 씨 2병을 챙겨서 낚시를 하러 간다고. 근데 그 아저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 오로나미 씨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결국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돼. 병원에서는 이 아저씨 사인을 뭐라고 설명했을까? 파라콰트로 인한 사망이라고 발표했어요. 파라콰트가 뭘까? 처음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건 들어봤을걸? 그라목손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그라목손? 되게 유명한 농약이야. 굉장히 맹독성 농약. 그라목손은 한 모금만 마셔도 치사율이 90%야. 모두의 짐작대로 오로나미 씨의 파라콰트가 섞여 있었던 거야. 경찰이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거지. 피해자가 집에서 갑자기 농약을 먹고 사망을 했으니까 처음엔 자살이 아닐까? 스스로 목숨 끊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저씨는 자살을 할 동기가 없었어. 심지어 농약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파라콰트가 검출된 오로나미 C 병의 정체가 뭐지?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또 사건이 터진다고. 이번은 미에현의 미츠사카시에 살던 22세 대학생이 리얼 골드라는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한 거야. 자세히 짚어보니까 그 학생 역시 비슷한 정황이었던 거지. 자판기에 주인 없는 리얼 골드 2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음료수를 집에 들고 와서 마신 거야. 그 음료수에는 또 다이콰시라는 농약이 검출되었어. 이것도 역시 독성 농약이야. 경찰들은 이제 이거 연쇄살인 사건이구나 하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야. 5개월 전에 어떤 트럭 운전사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시다가 주인 없는 오로나미 씨를 발견하고 마찬가지로 의심 없이 그냥 마시고 이 트럭 운전사 역시 돌아가셨던 거지. 이게 최초의 사건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이 범행이 지속될지 모르는 거잖아. 경찰은 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에 매진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계속 속출하게 돼. 그 이후에도 10번이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이 사건 이후에는 벤치 위에 올려져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 있는 음료수는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1985년 오로나미 씨 그 사건 이후로. 오로나미 씨 회사 역시도 그래서 뚜껑을 바꾸게 된 거야. 지금처럼 뽕 딸 수 있게. 지금은 개봉을 하면은 다시 복구를 못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오로나미 씨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범인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강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그라목손으로 인한 사망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잔혹한 방식이라고.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 심지어 보통 이런 사건에는 목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오로나미 씨 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범죄를 멈출 테니까 돈을 달라, 이런 식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협박 하나도 없었어. 오직 살인을 위해서 이 범죄를 자행했다는 거야. 누가 죽을지도 몰라. 이 사건의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 당시에는 CCTV도 많이 없었고 범죄에 사용된 농약이 구하기 너무 쉬워서 용의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웠던 거지.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근처에서 농약을 산 사람을 1차로 추적해서 좁혀가는데 그 인원이 너무너무 많은 거지. 그렇게 결국 미제로 남게 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국민 음료수의 포장 방식도 바꿨을 뿐더러 낯선 음료수는 무조건 조심해라 하는 일본의 공중도덕, 그런 문화 자체도 바꿨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아직까지 유명한 거지. 어때 소연아, 괜찮아? 지금까지? 재밌게 듣고 있어? 무서워? 미스테리 오싹해. 다음은 조선시대로 가볼까? 얘들아, 조선시대가 미제 사건의 천국이다. 왜?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잖아. 그때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고. 조선왕조실록 기록들을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미제 사건들이 정말 많았고 거기에 또 미스테리한 일들도 많아. 어때 수연아, 괜찮아? 가? 조선 가? 중종 28년에 있었던 일이야. 어떤 무당의 집 뒤편에서 6살 정도 추정되는 여자애가, 6살이면 얼마나 하는지 알지? 요만하잖아. 그 여자애가 발목이 잘린 채로 발견이 돼. 그래서 놀래서 그 애한테 다가가. 너 괜찮아? 이거 누가 이랬어?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나를 지금 업고 가면 내 발을 누가 잘랐는지 그 집을 가리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애기가. 그래, 범인을 기억하는구나. 금방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 이 사건은 당시 왕이었던 중종에게까지 보고가 돼. 그 중종은 비록 이 아이가 죽지 않았지만 2발을 잘랐으니 그 마음은 이미 그 아이를 죽인 것과 같다 하면서 아이의 발을 자른 범인을 찾으라고, 반드시 잡으라고 명령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 후에 엄마와 함께 같이 있게끔 하라고 지시를 해.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를 수소문해. 근데 한덕이라는 이름의 여자 노비, 여자 종이 나타나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다, 그러니까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해.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일단 엄마 찾았으니까 아이의 기억을 다시 재조합을 해서 범인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당시 포도청에서 했겠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갑자기 또 다른 어떤 여종이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거야. 그 여자 노비의 이름은 중덕이었어. 중덕이의 주장은 이랬어. 내가 이 아이를 반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2발이 잘린 아이의 엄마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이 애가 내 애라는 거야. 그래서 포도청에서 처음 엄마라고 주장했던, 처음으로 찾아왔던 엄마 한덕이한테 물어봤어. 아니 잠깐만, 한덕 어떻게 된 거냐? 당신 뭐냐? 그러니까 한덕이 처음 엄마라고 했던 그 한덕이 하는 말이 자기가 길에서 애를 주웠대. 길을 가다가 동상이 걸려서 아파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해서 보살펴줬다는 거야. 그러다가 주인한테 걸렸대. 그랬더니 그 주인 마님이 왜 이 더러운 애를 데려왔냐 하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다시 내쫓았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 아이의 엄마를 찾는다라고 했으니까 길에서 이 아이를 주었으니까 엄마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갔다. 내가 내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주인이 내친 거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엄마라고 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 둘의 말을 조합을 해보니까 이 발목 잘린 여자아이의 생모는, 친엄마는 중덕이 맞아. 중덕은 아이를 잃어버렸던 거야. 중덕이 잃어버린 아이를 한덕이 그 아이를 걷어서 길에다가 다시 내치게 된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럼 사건의 정황은 파악하게 됐어. 그럼 다시 그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꼬마야, 너 발목을 자른 사람이 여기 2사람 중에 있어? 고개를 끄덕여. 손가락을 들고 한 명을 가리켜.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길에서 주웠다는 한덕이었어.
그 아이가 한덕을 가리키면서 얘기하길 어머니가 대낮에 제 입을 솜으로 틀어막고 칼로 발을 잘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이는 어린아이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해. 근데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그 아이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역추적을 해보니까 안 맞는 거야. 잘 봐봐. 생모인 중덕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는 9월이야. 길에서 한덕이가 죽고 다시 내쳤을 때가 10월이라고. 두 발이 잘린 채 발견된 건 2월이고 5달의 공백이다. 5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럼 5개월 동안은 뭐 어떻게 했을까? 6살짜리 애가 조사를 해봤지. 그 5개월 동안 무려 4명의 어른들한테 걷어지고 버려지고를 반복했다는 거야. 그 4명의 어른들, 걷었다가 내치고 하는 4명의 어른들한테 조사를 해보는 거지. 이 아이의 발이 있었는가? 근데 그 어른들은 모두 아이의 발이 무사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지. 특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까지는 발이 멀쩡했다. 그 뒤에는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나까지는 멀쩡했다 일단. 그러면은 걷었다가 내쳤다라는 마지막 사람이 제일 의심을 하게 되잖아. 마지막에 걷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느 무녀였어. 무녀. 되게 의심스럽잖아. 그래서 무녀를 잡아다가 물어봐. 무녀가 주장하기를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는 두 발이 붙어 있었다. 다만 동상이 심하게 걸려 있었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두 발이 빠졌다. 그래서 아이가 두 발을 잃어버리고 걷지를 못하게 되자 쓸모가 없어졌으니 내쳤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녀가 억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발이 빠지는 걸 같이 본 목격자들이 많다 하면서 그 목격자들의 이름을 막 그렇게 대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목격자들을 찾아가. 아이 발이 빠지는 거 같이 보았어? 전부가 다 발이 빠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지. 그럼 무녀가 자꾸 수상해. 말의 앞뒤도 좀 안 맞고 범인은 무녀가 맞는 것 같잖아. 그래서 무녀를 데려다 아이한테 가서 물어봐. 이 무녀가 너를 데려다 도와줬냐? 이러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여. 이 아줌마가 너의 발을 잘랐어? 이렇게 대답을 안 해.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한덕이 어머니가 내 발을 잘랐어요. 한덕이 이 아이를 내쫓았어. 그게 10월이야. 그리고 5개월 동안 여러 집안을 부엌대기로 돌아다니는 동안은 확실하게 발이 붙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무녀, 그 무당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뒤로는 발이 붙어 있었다는 정황이 없어. 그러면 정황상 무녀가 범인이 맞다는 건데 문제는 이 아이가 왜 자꾸 한덕이한테 범인이라고 지목을 하냐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당시 임금이었던 중종한테까지 보고가 돼. 중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살짜리 아이가 무슨 애증이 있어서 거짓을 고해가며 한덕을 지목하겠는가. 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어떤 6살짜리 아기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들 그 정도로 자세한 정황을 꾸며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가. 어른들도 거짓말을 계속하면 허점이 드러나게 돼. 근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이가 동상에 걸렸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됐을까? 그때 당시에 의원을 찾아가. 이 아이의 발이 잘린 원인이 무엇인 것 같은가? 동상인가? 칼로 자른 것인가? 의원들은 칼로 자른 게 명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 동상으로 인해 발이 잘린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의원의 판단은 칼로 자른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한덕이랑 그 무녀를 잡아다가 고문할 수 있잖아. 매질을 할 수 있잖아. 내 앞에도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당시 율법에 80세 이상의 노인이나 10세 이하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어. 그리고 정황만 가지고 고문을 했다가는 억지로 자백을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는 거지. 이때도 참 대단하다, 그지? 결국 중종은 당시 최고의 행정기관인 의정부 들어봤지. 의정부 대신들까지 불러서 이 문제를 다 설명을 해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너 뭐라 결정 내렸냐면 범인 추적을 포기하자. 의문스러운 사건의 범인을 억지로 잡다가 오히려 무고하게 다른 이가 죽을 패단까지 있으니까 10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1명의 의심스러운 억울한 옥사를 밝히지 않는 게 더 현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돼.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라고. 이때 이 아이 발을 자른 범인은 누구였을까? 재밌지 소연아? 재밌어? 어때? 재밌지?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했고 노비의 신분임에도 증언과 주장을 귀 기울여 반영했다. 아이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굉장히 인상 깊지. 너 괜찮아? 조선시대 좀 더 가봐. 어때? 소연아 괜찮아? 재밌지? 재밌지? 쉬쉬. 5분 뒤 전력이 복구될 예정이니 당황하지 말고 교실에
됐다. 5분이라 했지 아까. 지금 좀만 기다려. 5분 있으면 이제 불 켜진다니까. 수업하자. 이제 알겠지? 재밌었지? 됐다. 이제 할 만큼 했지 쌤도? 어? 아니 정전인데 아니 원래 방송은 비상전력이 있어. 아 깜짝이야. 니네가 그렇게 막 왜? 이렇게 막 표정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지. 원래 이거 방송은 비상전력이 있는 거야. 어? 미스터리 얘기하니까 괜히 별것도 아닌데 이거. 됐다. 됐지? 됐어? 정전 사태가 해결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진도에 차질 없이 수업 진행. 자 박수. 됐다. 이제 수업하자. 어? 아니 뭐 누구 누군가의 목소리겠지. 방송은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아 여자쌤이면 서쌤이겠지. 아 이거 서쌤 아니면은 뭐 다른 선생님이 하셨겠지. 아니 그러면은 뭐 사모님이셨겠지. 정정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사모님 오셔서 도와줬겠지. 원장이 사모님이야. 목소리가 내가 들어보니까 사모님이야. 어?